자, 전산세무 실습 우리 그 5월 10일 11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가 1교시 마지막에 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분명히 코드 번호가 나와 있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네. 엉뚱한 곳에 입력하고 기분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 지우지 말고 그냥 부로 표시를 하래요. 아셨죠? 자, 요게 보자. 위에 보면 우리 그 뭐냐 여기 있네요. 자, 문제 1번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부양가족 명세 등록은요, 실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급여 자료 입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등록은요, 입력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에서 등록하는 것들은요, 필요 없는 것들 좀 닫고요. 자, 문제에서 어디에서 나왔죠? 잠깐만요. 오케이, 사원 등록을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요 메뉴를 열어야 되겠네요. 사원 등록 메뉴를 먼저 열게요. 자, 여기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아니라 부양가족,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선 사원 등록을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원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코드가 105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쁘다, 그죠? 김미소예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요 위에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네요. 당해할 필요 없고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시다. 자, 750 123 2548 753.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기본 공제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봅시다. 두 번째 코드 번호 입력했고, 그리고 사업명 입력했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사원 등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세부담 최소화가 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등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창을 좀 줄일 수가 있나?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그죠? 자, 연말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소득자 본인이면 0. 그쵸? 지금 김미소가 지금 연말정산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자고. 그래서 0인 겁니다. 자, 김미소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우리 김미소님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자,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지금 김미소가 여성분이시고 결혼을 했다면 자, 여기 연말관계 2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자, 3번 김미소님이 결혼을 했다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3번 배우자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4번 직계비속은요. 김미소님이 직접 낳은 자녀나 또는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위탁 그 뭐지? 이 5번 코드는 잘 이용하지 않는 건데요. 요거는 그 자녀나 입양자 외에 직계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시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요런 친구들을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 형제자매입니다. 자,
어, 김미소님이 여성분이시고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텀이 너무 커서 누나가 동생을 직접 부양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6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7번 수급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8번 위탁아동입니다. 위탁아동도 시험 문제는 좀 나오기 많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코드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지금 박재민 배우자라가 나왔네요. 자, 배우자는 3번. 자, 박재민. 자, 당연히 다 내국인이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겠네요. 내국이니까 690-420-1434-567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지금 판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당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를 기본 공제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그러면 쭉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지금 수업은 우리 후자의 방법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인적 공제에 관련된 우리 그 이론적인 것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불호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김송호입니다. 자, 본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김미소님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본인의 아버지고 성함이 김송원 님이고 전부 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450-324 1354-875 그리고 불호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보를 잘못되게 입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그 개인 식별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딱 그 한 사람당 한 코드만 부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빨간색 색깔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해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주민번호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김송호님 했고요. 그리고 유미영님, 자, 본인의 어머님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자, 유미영님입니다. 내국인이고요. 자, 470-520 그리고 자, 1번으로 해서 470-520-2324-875 이렇게요. 일단 불호 체크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있나요? 박예슬입니다. 딸이니까 직계 비속에 해당되겠네요. 자, 4번 박예슬입니다.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020-705-4123-456 일단 불호 체크를 할게요. 자, 박호식입니다. 자, 아들이네요. 자, 그러면 직계 비속이니까 4번 그리고 박호식.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080-103-3143-578 불호 체크를 할게요. 자, 마지막이네요. 김미정입니다. 김미소님의 언니에 해당이 되겠네요. 언니는 6번 형제자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김미정입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730 112 2454 528입니다. 일단 불호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적 공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기본 공제는 되지 않으면서 추가 공제는 되느냐? 안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이제 추가 공제를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 공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공제는요. 자, 기본 공제 인원당 150만 원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본인은 반드시 포함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건 표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보자.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공제 요건에는 연령 요건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소득 금액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득 금액은 연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 금액은 우리가 연간이라고 따지는데요. 이 소득 금액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우리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100만 원 이하만 우리가 그 소득금액 요건을 갖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 우리 근로소득이 있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그리고 배당소득도 있고, 그리고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 자,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요.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요. 자, 연금소득에서는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하고요. 자,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고요. 배당소득도 필요경비가 없고요. 그리고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사업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연금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이자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기타 소득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합친 것들을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꽤 넓죠. 자, 이런 종합소득금액에다가 어떤 소득요? 양도소득금액. 자, 만약에 우리가 부양가족 중에서 자, 집을 자, 한 채 매도를 했어요. 자, 세법에서는 양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양도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양도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비로소 양도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도소득금액을 합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해당 연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퇴직소득은 그냥 퇴직소득금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모두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간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작년에 그 일을 해서 돈 번 게 있느냐, 집 한 적이 있느냐, 퇴직한 적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인적공제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만약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없다는 상황에서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이때는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이 총급여 요건이 뭐냐면요, 500만원 이하로 우리가 총급여를 받게 되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총급여가,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분리가세소득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소득세를 가세할 때 종합가세가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분리가세가 되는 게 있고, 분류가세가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는 종합가세 되는 소득이고요. 양도, 퇴직은 분류가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분리가세 소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들, 또는 연금소득 중에서 사적연금으로 수취한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 자, 연금은 총 연금액으로 판단하지만요, 기타 소득은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분리가세 소득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어머니께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소득이 뭐 1000만원 있다. 자, 그러면 이 100만원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제 요건은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본인입니다. 공제 대상자도 본인이 되겠죠. 본인은 연령 요건 없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없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두 번째, 자,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자, 100만원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자, 100만원 이하는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하지만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요 총급여 요건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양가족 대상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직계 존속입니다. 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 60세 이상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2021년입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어느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죠? 2020년 소득 귀속분을 2021년 2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020년도에 어머니가 59세에서 60세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공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연령 요건은 단 하루라도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1할로 판단을 했을 때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59세였어요. 하지만 12월 31일 날에 60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단 하루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직계비속 또는 이제 입양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다, 그죠? 자, 아래로는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 연령 판단할 때도 자, 만약에 그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갔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갔다. 단 하루라도 20세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 또한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자,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소득들 있잖아요. 자, 그게 만약 일용직 분리가세 소득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김미소님 사례처럼 형제자매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 형제자매는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20세 이하면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21세부터 59세다. 그러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물론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자, 또 누가 있냐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거든요. 경제적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분도 뭐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제적 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양가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요건은 없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있다는 겁니다. 자, 위탁아동입니다. 자, 위탁아동은 나이가 좀 달라요. 자, 18세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소득금액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인적공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공제. 자, 이거는 지금 기본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추가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추가공제도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 공제는 우리 인당 150만원. 그러니까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인당 150만원을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는 일괄적인 150만원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액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로 우대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경로 우대는요, 70세 이상이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나 위로 되겠다, 그죠? 자, 70세 이상인데 반드시 요건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됩니다.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7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직계 존속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7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 공제입니다. 자, 공제 요건은요, 우리 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장애인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 장애인 뭐 복지카드 이런 걸로 확인이 되겠지만 어떤 암이라든가 또는 어떤 중증 질환이 발생을 해가지고 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받은 사람들도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서 그 장애인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소득공제액은 한 사람당 2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공제에서 자,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배우자 말고요. 만약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득 금액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 공제 더하기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장애에 해당된다면 여기 연령 요건 있죠. 자, 60세 이상, 20세 이하 이거 보지 않고 바로 소득 금액 요건만 확인한 다음에 기본 공제 집어넣고 그리고 추가 공제 자동으로 따라오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녀자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 부녀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성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성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자, 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큰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종합소득 금액이 뭐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나 또는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조건을 먼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결혼한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에서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네,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혼한 여성인데 부양 가족이 만약에 있다. 그 부양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5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부모 공제는요. 일단 첫 번째. 자,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남성도 가능하고 여성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여성이라고 체크해 준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한부모 공제는 자, 100만 원을 해줍니다. 자, 여성입니다. 자,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밑도 끝도 없이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혼을 했다든가 또는 배우자 정보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여성인 경우에 자,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남성입니다.
남성은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성이라면 이제 부녀자 공제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 정보가 없다면 그냥 바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주면 되고, 결혼을 한 여성이라면 종합소득 금액만 따져서 부녀자 공제를 바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따지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다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미소입니다. 자, 김미소는요, 연간 총 급여액이 2,850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본인 공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부녀자 공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는 안 되고요. 경로우대, 나이가 되지 않고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나 출산 입양은 직계 비속적으로 표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부녀자 공제만 체크해 주는 걸로 족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박재민 배우자입니다. 현재 동거 중에 있고요. 자,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부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부로 잘 체크가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김성호입니다. 자, 본인의 아버지인 거죠. 자, 내국인인데 영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소득이 없대요. 자, 나이도 보면 75세, 60세 이상이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보니까 경로우대도 가능하겠다. 그죠? 추가 공제. 자, 그리고 소득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하 요건도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김송호님을 60세 이상 6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리고 경로우대로 체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소님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국내에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미소님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부로 체크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경로우대가 없어졌어요. 그죠? 자, 없어진 이유는 경로우대,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로우대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미영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로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이미 부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작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 사항에서 영국 거주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나이도 되고 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복권 당첨 소득이 80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내 거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분명한 거는, 연령 요건이 되니까 소득 금액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지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